우리 삼형제한테 이거 전부 다 맡으라고 그러는데 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럼 제가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인 빛과서금은 유당마을의 이사장 양주현입니다. 저희 유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실버타운으로 탄생을 했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최초가 아닌 최고의 품격을 지향하는 실버타운으로 거듭나고자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저희 아버님의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경희도 병원에 한 2달인가 입원하셨어요. 이 병문안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실버 산업을 좀 해보라고. 당신도 지금 나이 먹어서 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었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호텔식이니 뭐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아버님 뒤를 이어서 이걸 했잖아요. 네. 이걸 맡았는데, 황당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3남이인데, 아무튼 우리 삼형제한테 이거 전부 다 맡으라고 그러는데 다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사회복지법이니까 자기 개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럼 제가 하죠. 그리고 제가 2대 이사장으로 제가 취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자동차 부품 사업이 메인 사업이거든요. 무지하게 바쁠 때예요. 사회 사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할 때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한 체질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한심해요. 건물은 당장 본관 건물 2계층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있는데 지금 있는 지하실도 없었어요. 그 막아서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3층도 없었어요. 종업원들 한 28명 정도 와 있는데 노인 어르신이 한 쉬운 30명 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88년에 개원을 했는데 고시제였잖아. 고시제. 문제가 많았어요. 개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그냥 한 거 개원하겠다. 뭐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제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고제를 바뀌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 자율 쪽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잠깐 한심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 그때는 사업자로 출장도 많이 다녔다 아닙니까? 그래서 꼭 출장 가면은 전 세계의 실버 산업 있잖아요. 뭐 유럽도 가보고 일본을 많이 가봤죠. 그리고 미국에 잘 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가봤고 몇 군데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거 보면서 보니까 이거는 한심해요. 학구방이야, 학구방. 아유, 웃기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재간이 한다는 거예요. 우선 운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실을 좀 만들고, 지하실에 헬스클럽도 있었고, 그랬다고. 그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다른 거 이렇게 질까 했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요. 우선 여기 3층을 지었어요. 정원이 한 100명 이상이 되니까, 초창기에는 70만원? 얼마, 그 정도 못 받았어요, 아마. 예, 그러고 나중에 이제 요금 자율화가 이제 되고 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바꾸도 그랬는데 그래도 싸게 받았죠. 왜냐면 우리 기준 하면 안 되니까. 노인의 생활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나는 월급도 안 받았어요, 한 번도. 이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든 뭐 이것도 실버 산업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건물도 노후화되고 뭐도 다 노후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2, 제3의 이것도 자꾸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돈 버는 건 나중 치고 나도 모르게 노인에 대한 미션이 생겨버렸어요. 미션이. 그러나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고 어떤 미션은 내가 하는 이 노인복지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익이 안 나고 어떻게 맨날 어디서 땅 팔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는 거예요. 땅은 넓은데 전부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을 더 이상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장로인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기 와서 어디 딴 데 가서 또 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뭐 기도만 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가 창립 21주년 기념식인가 수원시장께서 와서 격려서 해주고 차 한잔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때 왜 그러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자연 녹지라 아무것도 서로 더 이상 질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언제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게 비전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유당마을이 수원에 명물이 돼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해결해 보죠 그러더라고. 근데 난 그때 반신반의 했어요. 그 위에 만난 적도 없어 시장을.
그러고 나서 아무튼 2년 반 정도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게 형질 변경이 됐어요.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정말 그냥 가슴이 뭉클했죠. 뭉클했어.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 되느냐. 지금 있는 이 자리, 한 7,600 몇십 평 되거든요. 이걸 짓게 된 거예요.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참여를 했죠. 조금 더 넓었으면 수영장도 만들고 여기 없는 걸 만들 텐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리모델링 많이 하고 있어요. 저기 사진 보면 우리 아버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처음 오신 거야. 이거 개원 기념이래. 꽃다발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때 오시고 나서 내 여동생한테 그러더래. 야, 큰 오빠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관이 2계층인데 3계층이 올라가고 지하실도 만들어진다다가 이게 뭐 그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냐고. 어렵게 됐어요. 이 건물 짓는데 제가 은행에 보증을 하고 이제 이 건물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준공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세월호 사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요. 은행빚도 한 150억 이제 있는데 그 은행에서 저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 6월까지 다 갚으라 이거예요. 30억은 갚고 120억은 이제 남았었어요. 내년 6월까지 갚으라고 하는데 3월 정도에 다 갚아버렸어요. 세월호 터지고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냥 사람이 불티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됐죠. 제가 잘못되면 다 고치기 시작했어요. 목욕탕 여기 가보셨어요? 규모는 작아도 호텔 헬스클럽 못잖아요. 뭐 한 5억 들여서 했지. 공사해서 그거 했는데 어르신들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번지기 때문에 이거 좀 클로즈가 해버리면은 항의가 막 들어와. 민원이 막 들어와. 왜 안 오냐고. 이렇게 야단하세요. 나도 모르는 미션이 생겼어요. 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 옛날에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성령 체험에서 받은 말씀이 저겁니다. 저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관계되는 이름이 전부 SNS입니다. 빛과 소금. 뭐 SNS, INC, SS 코퍼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빛과 소금이죠. SNS니까 Shine and Salt.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두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라.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포로된 자 자유를 선포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복지개념이에요.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갇혀있는 자, 포로된 자 하는데 풀어줘야 되니까 그게 복지예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남은 인생 걸어갈 길은 이 복지와 선교 분야예요. 하나님 미션으로 하는 것이고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적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더라도 그것이 보람있게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 중심의 생활, 그래서 식생활, 주거생활, 웰빙보다는 만들어내는데 소위 쉘터라고 그러죠. 쉼터, 안식처. 진정한 노인 전용 쉘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는 우리는 다 입주자 중심입니다. 그 대신에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여기 질서 파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식당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내 아저씨 부르셔. 여기는 공중 도덕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한 분이 소리 지르면 200명이 다 쳐다보잖아요. 다시 안 그렇다면 각서 쓰십시오. 우리 진정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키셔야죠. 그리고 남에 대해 배려도 하셔야죠.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에 한마디 없었어요. 일체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물질은 선진국 시대 왔어요. 멘탈에서 인격, 도덕, 남의 배려하는 문화 이런 데서 선진국을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제어를 안 하면 선량하신 어르신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주인 있는 실버타운이 있어야 된다. 네. 누가 욕을 먹더라도 책임을 져줘야지. 이사장님처럼 따끔하게 제어를 해줘야 전체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단체 생활할 때 항상 그게 필요한데 요새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서 안타까워요. 양의 문화가 아닌 지대 문화로 바뀌어야 돼. 처음으로 또 설립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특이하게 느껴진 게 보증금이 별로 안 올랐어요.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래도 또 이렇게 하시는 또 이유는 뭘까. 어르신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증금이 요새 하는 거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사실 보증금 너무 많이 하면은 우리가 최상의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삶의 질은 최상을 시향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 노인 어르신들이 이게 너무 큰 부담이 되면 그거 참 어려워요. 복지 건강관리 분야는 이게
우리 조선화 부원장이 하고 시설 관리하고 경영 관리 모든 분야에는 제가 직접 컨트롤하거든요. 요새 마스크 있잖아요. 우리가 일찌감치 갈아드리거든. 이제 월수금 갈아드리니까 다른 데도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보죠. TV에서 봤더니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감아서 요렇게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꼼꼼하시고 정확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서울에 이제 우리 근무하는 그 건물이 우리 아버님이 68년대에 지신 거예요. 55년 됐잖아요. 남들이 오면은 20년, 3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하자가 나도 나는 고칩니다. 88년 개원한 여기 본관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리모델링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씩 리모델링 해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장마도 왔었잖아요. 일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데 좀 일부에서 크게 사고 난 건 없었고, 근데 뿌리부터 찾아서 고치라고 그랬어요. 땜빵질 하지 말았을 때 완전히 근원을 제거해가지고 다시는 어떠한 홍수가 와도 안 될 수 있도록 저 수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사이에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전에 오해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인식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실버타운을 짓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이 실버타운 운영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버 산업을 하려고 하면 많이 계십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은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은 벌어야 되죠. 그러나 돈이 먼저가 아니고 진정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주의 그 기본 생활이 필요합니다. 주거 생활과 식생활 관계는 진정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노인들의 그 웰빙 생활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초점을 맞춰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식사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저도 운영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메뉴의 그 다양성이라든지 요리 솜씨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렇게 식생활에 대한 만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메뉴 회의를 꼭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철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때 맞는 계절 음식도 준비하고 다양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식생활에 최선의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고요. 또 주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신간질 때만 해도 이 욕조가 있었어요. 욕조. 근데 욕조가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하고 미끄러지기 쉽고, 그것도 지금 샤워 문화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많은 정부와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대해서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개원할 당시 전만 하더라도 무료양면이 많았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유료 양로원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돈은 벌어야 되지만 노인 복지에 대한 미션, 사명감이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에서 수고하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고 건물의 리모델링도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3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사람 혁신, 인간 혁신이죠. 교육을 자꾸 하고 교육을 통해서 종업원의 자세를 질을 바꾸는 혁신을 좀 하고, 또 우리 유당마을에 흐르는 외적 환경, 내적 환경 이런 모든 것을 리모델링 하다든지, 또 유당마을에 흐르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서로 곱해서 우리의 질적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인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버 산업 하는 분들 견학을 하시고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면에 충실을 해서 진정한 노인 복지를 위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실버타운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실버타운에 들어오면 좋겠는가.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게 또 4가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일이 있어야 됩니다. 4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실버타운 찾는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유당마을은 여러분의 제2의 가정이 되드리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여기서 하셔라 이거죠. 또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자식을 위해 쓰지 말고 자식한테 필요한 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줘야지 돈을 주는 게 아니다. 낚시할 적에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낚시해서 물고기께 갖다 주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 하고 싶어요. 돈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쓰십시오.
자기 집 갖고 있는 것보다도 아파트보다도 실버타운에 오면은 어디 가도 나을 겁니다. 돈은 그렇게 좀 주시고 실버타운에 오시면 서예실, 당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골프 연습장, 커피숍, 영화관, 노래방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 군데 일을 찾으라 이거죠. 도예도 이렇게 배우시고 서예도 배우시고 당구를 못 치면 여기서 당구 여기 몰입된 데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일터를 찾아라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친구 아니에요? 친구. 여기 와서 이렇게 오면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거. 친구들이 자꾸 떠나는 입장이 외롭거든요. 외롭지 않으려면 친구들이 있어야 돼. 그 친구들하고 공통적인 취미를 만나고 당구도 또 즐기고 노래방도 즐기고 여기서 다 그냥 즐길 수 다 즐기라 하는 얘기 하고 싶어요. 실버 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이제 웰빙할 수 있는 하나의 집합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인 물적 모든 환경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도와줬으면 노인 복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책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당마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데서 유당마을 신간이 탄생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규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좀 완화해서 진정한 공익을 위한다면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규제 완화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되고요. 노인복지 시설을 위한 그 치드세는 노인복지를 위한 것은 좀 이렇게 면제도 해주시고 재산세 같은 거는 몇십 프로 감면도 해주시고 전기라든지 수도는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노인들이요 너무너무 아껴서 감기 걸려요. 비싸다고. 자식을 손자들한테 주려고 그러지 자기 위해서 안 쓰려고 그래. 그동안에 몇십 년을 사회 공헌을 하다가 마지막 인생을 이제 가는 자리 아닙니까? 진정한 웰빙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실버타운 가보니까 복도가 다 어두워요. 어르신들이 다 불을 끄고 다니가지고. 네. 비싼 데든 싼 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년 생활비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묶여 있어요. 지역이라든지 인협이라든지 그런 이데올로기 같은데 비판적이에요. 한동안은 이렇게 돈을 벌고 성공하면 나쁜 놈이 되고 넌 나보다 왜 공부 더 많이 했냐? 넌 왜 나보다 바깥다시하냐? 이게 또 죄가 되는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야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요 절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멘탈이 바뀌어야 됩니다. 멘탈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 지수는 오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정, 정이 흐르는 사회, 이웃이 이사가면 다시 떡을 돌리는 사회, 그런 문화가 웰빙 문화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 있죠.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멘탈 문명이 이제는 좀 앞서가서 멘탈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되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